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2018년 8월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비교를 하면 형량은 1년이 늘었고 벌금액은 180억에서 200억으로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과는 대조적으로 안종범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줄고 벌금도 4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안종범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금 4,200만 원에 대해서 추징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안종범이 뇌물로 받았다는 보테카 핸드백 한 점하고 루이비통 가방 한 점은 몰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요. 그런데 안종범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에서 5년으로 1년이 줄고 벌금 1억 원에서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액수도 4,200만 원에서 1,99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벌금액이 줄면서 그러니까 1억에서 6천만 원으로 줄면서 유치기간, 그런 노역장 유치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안종범이 벌금 1억 원을 내지 않으면 1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선고를 했는데, 김문석 판사는 2심에서 벌금 6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300일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선고했습니다. 300일이라면 1년에서 거의 한 50일 내지 60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년간 노역장 유치가 아니고 그냥 1년보다 짧게 노역장 유치를 하겠다. 형량도 줄여주고 벌금 액수도 줄여주고 추징금 액수도 줄여주고. 그러면 안종범에 대해서 김문석 판사가 왜 유독 항소심에서 이런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 실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게 감형 이유입니다.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 사건의 실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김문석 판사가 원하는 이 사건의 실체 파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형량을 더욱 높이겠다는 게, 그게 김문석 판사의 원하는 게 아닐까요? 거기에 딱 부합되는 게 안종범이 이 사건의 실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게 아닐까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배신자가 안종범이란 이야기가 항소심 판결문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와 같은 존재가 안종범이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재판을 거부하면서 언급했던 말이 믿었던 한 사람의 배신으로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항소심 판결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석 판사가 법정에서 안종범의 감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 실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기에 저는 처음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판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안종범을 어떻게 저렇게, 처음에는 저는 치켜 세운다 생각했어요. 치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판결문을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저런 좀 거친 표현을 사용했겠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수원 피고인과 안종범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문 총 471페이지입니다. 이 판결문을 입수하는 즉시 제가 양형 이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이게 안종범, 최수원 항소심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이 판결문 471페이지 중에서 제가 양형 이유 부분 왜 깎아줬느냐, 그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과연 김문석 판사가 법정에서 한 그 이야기가 판결문에도 기록되어 있을까?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 실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판결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석 판사가, 그러니까 안종범에게도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저런 표현을 왜 판결문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김문석 판사의 판사로서의 독선과 기고만장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석 판사는 법정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안종범 피고인, 재판장인 내가 당신 형량을 1년이나 깎아준다. 하지만 당신도 대통령을 배신한 나쁜 사람이야. 그건 내가 알고 있어. 하는 그런 독선, 그런 판사로서의 기고만장함을 판결문에 기록해놓고 또 법정에서 읊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판사의 기고만장함입니다.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장 자리는 피고인이나 검사나 변호인이나 그리고 방청석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판사는 높은 곳에 앉아서 피고인과 검사와 변호인과 방청객을 내려다보면서 재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법정은 판사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온 사람들은 검사가 되었든 피고인이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모든 사람은 왕의 신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세 사람은 대학교 동기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 사이라고 칩시다. 근데 술집에 갔습니다. 그럼 상석에 누가 앉습니까? 당연히 판사가 앉습니다. 검사 변호인이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그거 아닙니다. 판사가 당연히 상석에 앉습니다. 그것이 법조계의 관행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상석에 앉는 것이 버릇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판사들의 말투는 거의 반말체입니다. 판사가 유일하게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배 판사하고 있을 때, 그리고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입니다. 왜? 선배 판사들은 소위 후배 판사들의 인사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것이고, 법조 출입 기자들은 기사를 통해가 판사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판사가 처신을 조심하는 것은 자기의 천적, 그러니까 선배 판사, 그리고 법조 출입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법조계는 좌파 성향인 우리 법연구회, 그리고 국제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자들 앞이라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기고만장입니다. 그것이 요즘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판사들 세계의 요지경 모습은 제가 다음에 시간 날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안종범 이야기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김문석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안종범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가 절묘한 편법을 또 사용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그러니까 안종범이 박채윤은 누구냐? 김영재 병원장의 아내입니다. 안종범이 박채윤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항소심 판결문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문, 그러니까 김세용 판사의 1심 판결문에는 안종범이 박채윤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뇌물 액수, 그리고 뇌물을 받은 수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합계가 총 4,949만 원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심 판결문에는 이 뇌물 수법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날짜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제냐? 2014년 8월경입니다. 그때 안종범하고 박채윤은 같이 중동에 갑니다. 왜 박채윤이가 중동에 가느냐?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그 병원에 사는 그 성형수술, 그걸 중동에다가 진출하기 위해가, 그때 박채윤이가 안종범을 따라서 중동에 같이 갑니다. 근데 아부다비 공항에서, 중동에 같이 갔다가 아부다비 공항에서 또 지나가는데, 면세점 앞을 지나가는데 안종범이 양주를 다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주가 뭐냐? 판결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 13세. 양주치고는 제일 비싼 양주입니다. 안종범이 루이 13세 양주를 다 가리키면서 저게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 예단으로 보내기도 하는 그런 고급 술입니다. 라면서 막 엄청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박채윤은 이 루이 13세 이 한 병을 삽니다. 사가지고 바로 안종범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귀국하고 난 뒤에 박채윤 부부, 그러니까 박채윤과 김영재 원장, 그리고 안종범 부부, 안종범과 그 아내 최땡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땡땡하고 서울 하얏트 호텔에 있는 그 중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이 루이 13세 양주를 안종범한테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 양주 선물이 뇌물 액수로 100만 원이다 라고 판결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뇌물 뭐냐? 2015년 5월 1일입니다.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박채윤이가 안종범의 아내 최땡땡에게 루이 빅동 가방 하나 선물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좋은 가방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 땡땡이 박주현한테 하는 말이 남편이 지금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그 가방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현은 남편한테 아니 안종범 수석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지금 가방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하고 같이 병원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재 원장이 병원에 우리가 병원을 가는데 빈소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루이비통 가방하고 거기에 현금 500만 원을 병원비로 해가 집어넣었다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뇌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2015년 8월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안종범이 여름 휴가를 제주도에서 보낸다고 이 소위 폼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현이가 우리가 제주도에 그 나인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해운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지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제주도에 도착한 안종범이가 그 바닷가 근처에 호텔에서 머물고 싶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박지현이가 라인 브릿지 예약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종범 수 제주도에서 그냥 휴가 보내겠구나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안종범이 박주현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막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혹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잘하는 집을 아세요? 다금바리 제주도 그 회 이름이에요. 능성어라는 고기 이름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고기. 아니 안종범이 박주현에게 다금바리 잘하는 집을 아세요? 이거 묻고 또 전화해가지고 이 호텔에 숙박을 하고 식비까지 다 지불했더니 195만 원이 나왔습니다. 막 이런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현이도 안종범에게 모처럼 제주도에 가셨는데 다금바리 마음껏 드시 오십시오. 그런 취지로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 안종범이 휴가를 끝내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현하고 안종범은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게 2015년 8월 11일입니다. 밥 먹은 장소는 송암이라는 한정식집입니다. 이 밥 먹는 자리에서 박지현이가 안종범에게 휴가비 보존 차원에서 300만 원을 건네줍니다. 이게 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네 번째 뇌물은 또 뭐냐? 안종범 딸이 2016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중하순경에 결혼할 때 그때 축의금 명목으로 박지현이가 1,000만 원을 소위 축의금 명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판사도 물어봅니다. 왜 1,000만 원 주었느냐 축의금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박지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종범 아내 최 땡땡이 박지현에게 예단 비용으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 들어갔다 하고 예단 비용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명절 떡값으로 기본적으로 500만 원 줬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딸 결혼식인데 그러면 500만 원보다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게 되었고 이게 신랑 신부 섞이면 안 되니까 표시까지 해서 줬다 라고 박지현이가 진술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 뇌물 액수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최 땡땡은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박지현에게 받은 축의금이 받긴 받았다. 근데 받은 축의금이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다 하면서 축의금 내역을 기재한 그 수첩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안종범 업무 수첩 같은 그런 수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수현 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최 땡땡의 이러한 진술을 다 배척합니다. 그건 못 믿겠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최땡땡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아니 박채윤으로부터 축의금 받은 사실이 있느냐니까 그래서 전혀 없다라고 진술했다. 처음에. 그럼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축의금 내역을 받았던 그 수첩을 언제 제출하느냐? 조사받을 땐 전혀 제출 안 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게 내놨다는 거예요. 500만 원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김수현 판사도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제출하면 될 건데 왜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하느냐. 그래서 최땡땡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그건 못 믿겠다. 그래서 축의금 그 뇌물에 그거는 박채윤의 진술이 맞다. 걔가 1,000만 원이라고 1심에서 확정을 한 겁니다. 1심 판결문에는 안종범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부임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박채윤으로부터 명절 떡값, 결혼 축의금, 병원비, 휴가비, 양주, 그리고 미용, 성형 수술비, 명품 가방값 해가 총 4,949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하는 게 1심 판결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범과 박채윤의 진술 중에 누구 진술이 옳은지 그런지 그걸 입증하는 하나의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종범하고 박채윤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녹음 내용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녹음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안종범과 박채윤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 그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녹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라호텔 그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자, 이 녹음 내용 들어보시면 추석 지나도 그 선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김문석 판사는 안종범의 이 뇌물을 확 깎아줍니다. 깎아줘야 형량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깎아주느냐? 명절 떡값으로 500만 원씩 그래 한 3번 준 것 같은데 박채윤이가 준 것 같은데 그거는 박채윤이가 안종범의 아내 최땡땡에게 막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그거에 안종범한테 직접 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1,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제주 휴가비 그 300만 원, 그런 안종범이가 받았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아까 제가 제주 휴가비 이야기할 때 왜 다금바리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진술조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300만 원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다금바리 무태가 이런 이야기 쭉 나오니까 그래서 김수현 판사가 1심에서 그는 맞다라고 한 건데 김문석 판사는 그 부분은 안종범이가 300만 원 안 받았다 하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그 다음에 결혼 축의금 1,000만 원 이 부분은 김문석 판사도 그래 축의금은 안종범 아내가 5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축의금은 500만 원이 맞다. 그래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2,300만 원을 깎아줍니다. 4,2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가 1,900만 원으로 확 낮춥니다. 뇌물 액수가 3,0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형량이
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석 판사가 안종범 뇌물 액수에 대해서 이렇게 참 똑똑하고 영밀하게 그렇게 다 살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왜 뇌물 액수를 늘리고 그리고 왜 형량을 1년 더 늘리고 왜 죄를 엮으려고 했을까요? 참 불가사의입니다. 그걸 김문석 판사의 의중, 속셈, 그걸 파악하는 게 기자인 제가 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최소한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했지만은 내용은 거의 같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를 하게 되면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18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세분해 가지고 제가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떠하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어떠한지 그리고 얼마나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엮으려고 했는지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